전쟁, 이 끔찍한 포화 속에서 과연 기적이 난 게 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요, 30년 만에 다시 문을 연 상동 텅스텐 광산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비극이 낳은 기적, 그리고 그 속에 감춰진 붉은 눈물은 대체 뭘 의미하는지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오늘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문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누군가의 호황은 누군가의 비극 위에서 꽃을 피운다. 참 씁쓸하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이 냉혹한 진실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자, 얼마 전에 강원도 영월의 작은 마을 상동에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려왔어요. 무려 30년 동안이나 멈춰있던 텅스텐 광산이 다시 가동을 시작했다는 거죠. 거의 죽어가던 마을에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으니 주민들한테는 완전 축제 분위기였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 기쁨의 뒷면을 들여다보면 마음이 참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마을이 이렇게 다시 살아나게 된 이유가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비극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대체 뭐가 있느냐? 바로 텅스텐이라는 금속입니다. 평화로울 때는 전구 필라멘트 같은 데 쓰이지만 전쟁이 터지면 가장 파괴적인 얼굴을 드러내는 말 그대로 두 얼굴의 금속인 셈이죠. 이 텅스텐이 어떤 금속이냐면요.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또 열에도 엄청나게 강해요. 바로 이런 특성 때문에 미사일 탄도라던가 아니면 탱크나 장갑차의 장갑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소재로 쓰이는 겁니다. 근데 텅스텐을 전쟁 물자로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재활용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미사일이 목표물에 명중해서 쾅 하고 터지는 순간 그 안에 있던 비싼 텅스텐은 그냥 공기 중으로 흩어져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계속되는 한 새로운 텅스텐을 계속 캐내야만 하는 거죠. 그 결과는 시장 가격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나 중동에서 분쟁이 격화되고 있잖아요. 그러자 불과 1년 만에 텅스텐 가격이 톤당 400달러에서 2200달러까지 무려 5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누군가의 비극이 이 광산의 호황을 부르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이제 이 텅스텐을 품고 있는 상동 광산의 정말 파란만장했던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광과 몰락이 교차했던 그 30년의 세월 말입니다. 70%.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진짜 놀라운데요. 1950년대에 이 작은 광산 마을에서 나온 텅스텐이 대한민국 전체 수출액의 무려 70%를 차지했습니다. 와, 그 시절엔 지금의 삼성이 아니라 그냥 텅스텐이 국부 그 자체였던 겁니다. 상동 광산의 역사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같았어요. 50년대에 우리나라 경제의 심장처럼 뛰던 곳이었는데 80년대 들어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결국 1994년에 깊은 침묵에 빠졌다가 2026년 다시 한번 극적으로 부활을 맞이하게 된 거죠. 아니 근데 그렇게 잘 나가던 광산이 왜 몰락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중국이 엄청나게 싼 값에 텅스텐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고 동시에 냉전이 끝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무기 수요가 확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평화가 찾아오니까 이 전쟁의 금속은 설 자리를 잃어버린 거죠. 광산이 문을 닫은 뒤에 마을은 거의 유령 도시처럼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남겨진 광부들은 평생을 바친 대가로 얻은 규폐증이라는 무서운 병과 싸우면서 아주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몰랐던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 볼게요. 바로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죠. 포스코의 잊혀진 뿌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포스코, 즉 포항제철의 시작이 바로 이 상동 광산을 운영하던 대한중석이라는 회사였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당시 박태준 회장이 바로 이곳의 핵심 엔지니어들과 기술 노하우를 그대로 데리고 가서 세운 게 바로 포항제철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그 화려한 역사, 그 시작점은 사실이 척박한 광산마을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뿌리를 너무 쉽게 잊어버렸죠. 심지어 이번에 조업을 다시 시작하면서 1950년대에 지어진 역사적 가치가 있는 설비들마저 그냥 고철로 취급해서 다 부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기적 같은 부활, 과연 이게 계속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과거의 그 비극이
또다시 반복될까요? 역사를 보면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과거의 한국 전쟁이랑 베트남전이 상동에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었다면 지금은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전쟁이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마을의 호황은 외부의 비극이라는 아주 위태로운 토대 위에 서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들이 끝난다면, 평화가 찾아온다면 이 마을은 또다시 30년 전처럼 버려지게 되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이 상동 광산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부의 평가, 시장의 유행, 다른 사람의 인정. 우리는 얼마나 자주 저 텅스텐 가격처럼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것들에 우리 자신의 행복과 가치를 의존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행복은, 당신을 둘러싼 외부의 전쟁이 모두 끝난 뒤에도 여전히 스스로 빛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상동의 텅스텐 광산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아픈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